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7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2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월 2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무인월, 계사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태어나는 명식은 개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은 개수의 습성을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령은 인월이라고 하는 배경을 깔고 태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 개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월령 인월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저께 임수를 양수인 임수를 했으니까 오늘 또 이 임수하고 살짝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어저께 것 복습도 되면서 오늘 개수에 대한 특성을 또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에 대비되는 것이니까 음수라고 하는 개념이 될 겁니다.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으로 양에 해당되는 수다라고 해서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으로 구분할 때 음양으로는 음이 되는 것이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는 수가 된다고 해서 음수가 돼요. 그래서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은 특성 대해수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고, 오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수지만은 대해수라고 하는 개념과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다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넓고 높고 그 다음에 진기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차갑고 그 다음에 음유하고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대수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바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바다. 그 다음에 강호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수인 것이고요. 우로수 같은 경우는 내리는 비라든가 아니면 이슬이라든가 옹달샘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옹달샘, 그죠? 이런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바다 같은 데서 해수욕하거나 강 같은 데서 해수욕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좀 큰 파도에 휩쓸린다거나 아니면 급류에 휩쓸린다거나, 여름 같은 경우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계곡에서 캠핑 잘못하게 되면 급류에 휩쓸려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겠지만, 옹달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왕았다 하더라도 크게 그렇게 휩쓸고 내려가는 요동치게 되는 그러한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뭐 다라에다가 내지는 세숫대에다 물 받아 놓고 애기들 물놀이 하게 시켜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큰 물로 보지 않고 그냥 작은 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양수인 임수 같은 경우는 매우 넓고 매우 넓으면서 깊고 그 다음에 물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소에는 잔잔히 있으려고 하지만, 임수 같은 경우는 뭐 태풍이 분다든가 아니면 지진이 난다든가 하게 되면 어떤 성질이 있다 그랬죠? 충분한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수인 임수는 이 충분한 성질을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토라고 하는 칠살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임수의 충분한 지성을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된다라고 했고,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가 옆에 있어 주면은 조후하는 개념, 그 다음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또 생조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라든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무토 병화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춘절인 봄이라든가 하절인 여름 같은 경우는 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금을 쓰게 되는데, 만약에 금을 얻었는데도 타간지에 금수가 많게 되면 그때는 역시나 원론 쪽으로 들어가서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이러한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토병화를 다시 쓴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론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토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로수와 같은 옹달샘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정화수 같은 것이 나든가 청정수 같은 그러한 물로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 맑고 깨끗한 그러한 수라고 보면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정수기 비싼 뭐 웅진 코에이도 있고 청운 아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또 다른 걸 쓰지만 그런 예전에 어디 제품이죠? 얼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수기였는데, 정수기 얼음을 녹는 걸 싹 보니까 이상하게 부유물질들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얼음을 얼릴 수 있는 거기서 코팅, 크롬이라고 하는, 크롬이 맞나? 크롬이라고 하는 그 코팅이 벗겨져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걸 잘못 먹으면 인체에 해가 된다라고 해서 그때 한참 문제가 됐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이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이 개수, 정수기에서 나오는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맑고 깨끗한 정화수 내지는 청정수여야지만 사람이 그거를 쓸 수가 있어요. 임수는 그 충분한 성질을 조절해야지만 농업용수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용수라고 하는 그런 걸로 쓸 수 있지만, 개수는 그런 용도보다는 뭐예요? 맑고 깨끗한 물을 가지고 뭐 사람도 먹을 수도 있겠고 동물도 먹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식물들한테 이렇게 물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특히 난초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물을 줘야지. 난초는 굉장히 좀 민감한 화초가 돼가지고 공기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난초 키우는 사람들은 그 난초 피는 그 공간 안에서는 담배도 안 핀다라고 합니다. 담배 피면 난초가 대번에 민감해가지고 이파리가 누렇게 뜨고 그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난초의 맛을 들이더니 담배를 끊었다라고 하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또 벌어지긴 하는데, 난초 관두면서 또 담배를 다시 피더라고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수순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개수라고 하는 것, 맑고 깨끗함이 생명이라서 무토, 기토, 지지로, 진술, 충미토들이 토가 사주 원국 자체에 너무 많게 되면 개수는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탁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 중에 이렇게 무토, 기토, 진술, 충미토가 많다라고 하면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특히 목 중에서는 간목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목으로서 토를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정수기 필터하고 같은 거예요. 필터, 그죠? 맑고 깨끗하게 걸러주는 것 같은 거고, 우리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주는 거 뭐가 있죠? 불의 옥장 같은 식물 같은 것도 있죠. 식물 자체가 물을 걸러주는 역할도 하는 거고, 미나리 같은 거, 미나리깡 같은 경우도 물이 더러운 데서 미나리가 있게 되면 이 미나리가 뭐냐면 더러운 걸 이렇게 걸러주잖아요. 그래서 이 미나리 같은 거를 먹게 되면 피를 맑게 해준다라고 하는 또 그런 또 이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더러운 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이런 목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파란색이 또 간을 좋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간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인체 장기 중에서 간담 있잖아요. 간담. 이 간담이라고 하는 것이 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담을 좋게 하려고 하면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이고 미나리가 파란색이죠. 그래서 파란색 식물들 같은 거를 많이 먹게 되면 간담을 좋게 만들고, 간담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라든가 인체에 있는 또 불순물이라든가 안 좋은 것들을 또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그런 이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특수가 한 경우가 아닌 것은 무토, 기토, 토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냥 약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수를 생주해 주게 되겠고, 얼지 않도록 화로서 조후해주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개수가 태어난 월령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인 것이고요. 계절.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태당, 그러니까 목화인 양기가 점차 태동하는 그러한 계절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자월 중에서 언제죠? 동지가 되면 이때 일양이 시생해서 양이 발생을 해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점점 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인월에 이르게 되면 일양이 시생했던 것이 자월의 일양, 축월의 이양, 그 다음에 인월 되면 삼양이 이렇게 진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양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삼양라면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건 삼양라면이 아니라 세 번째 단계에 양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월은 일양이 시생했다 하더라도 자월은 춥습니다. 그 다음에 축월도 이양이 진기했다 하더라도 축월도 아직 추운 단계에 해당이 되는데, 입춘이 지나면서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오게 되면 벌써 삼양이라고 하는 양이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따뜻하죠. 근데 아까도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인월 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춘이 지나면서 인월이 된다 하더라도 축월의 한기는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겉은 차갑지만 내적으로는 벌써 뭐예요? 양의 기운이 내적으로
양의 기운이 승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벌써 땅 속에는 나무라든가 것들이 활동을 하려고 물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는데, 사람은 아직 땅 속에 어떤 내적인 기운을 느끼기보다는 겉에 차가운 것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추운 것을 느끼지만,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벌써 물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해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더 많이 빨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됐든 임수가 됐든 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떠냐면, 수는 인월에 뭐예요? 여기가 병지에 해당이 되죠. 물론 이제 묘월이 되게 되면 포태법상 사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월도 약하고요, 묘월도 약하고, 진월도 마찬가지로 묘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가 인묘진월에는 병사묘지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 가기 때문에 수 자체는 매우 약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여기서 반대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자 축월을 지나서 인월이 되게 되면 임관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묘월이 되면 제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 묘월이 되면 가장 왕성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 왕성하다라고 하는 것, 왕하다라고 하는 것. 왕성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많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30대 후반,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 이런 때에 사람이 백수같이 놀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럴 때는 여러 가지 하다못해 뭐 밖에 나가서라도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많은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돈을 벌고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많이 또 그러니까 나가는 것이 있는 만큼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이고, 들어오는 곳 있는 만큼 또 가만 놔두지 말고 또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많은 것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꽃을 피우고, 또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빨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빨아들인 것을 또 밖으로 발산해야지만 목이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이라든가 이 묘월 같은 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많이 빨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은 왕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는 매우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개수 입장에서는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야? 수목, 진상, 관, 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관격 중에서도 진자가 붙는 진상관격이 있는가 하면, 가짜가 붙는 가상관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상관격이라고 하면, 이건 진짜가 붙으면 상관이 너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가짜가 붙게 되면 이거는 상관이 약하고 일간이 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진짜로 상관이 왕하다고 해서 이거는 수목진상관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수는 개수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목은 모광절인 인목의 계절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어제 임수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금이 있어 주어서 이 금으로서 수를 금생수 해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금이 있게 되면 목을 또 적절히 조절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신금 같은 것이, 신금이 천간의 신금 이런 글자가 아니고요, 이런 글자가 되겠죠.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당연히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금 같은 경우는 지지로 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 신금이 지지에 유금의 뿌리를 두고 투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한 금이 아니고, 이 금은 수를 이렇게 생주해 줄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되기 때문에 개수가 마르지 않고 금생수에서 수원이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물이 계속 흐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천이라든가 하천이 이렇게 흘러 주어야지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그 물을 빨았다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고, 농사 짓는 농부들도 뭐예요? 농수로 해서 물이 계속 흘러야지만 그 농수로 해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물이 있는 듯한데 물이 계속 흘러주지 않는다면, 비가 오지 않는다면 있는 물을 다 써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이 그치지 않도록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하늘에서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땅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계속 공업용수라든가 농업용수를 계속 대주는 그런 개념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춥다라고 하는 그런 계절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화가 있어 주어서 이렇게 조우한다라고 하면 사주 국세 자체가 매우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보고요,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자, 격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음수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인 거고, 상관 격자 하나 붙이면 상관격이 됩니다. 단 수는 일간인 수는 약하고 목은 뭐에 왕하기 때문에 수목 진상 관격이라고 했고요. 이걸 달리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설기태가 설기과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식상이 많아서 일간의 기운을 많이 뺏는다라고 하는 거고, 옛날로 치면 뭐예요? 흥부가 자식을 9씩 나게 되면 뭐예요? 흥부가 힘이 없는데, 여력이 없는데 자식만 많게 되면 뭐예요? 많은 자식이 부모님한테 제비처럼 먹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놀부가 흥부를 도와주거나 내지는 뭐예요? 부모님이 도와줘야 된다. 부모님은 그 얘기에서 안 나오고 흥부가 너무 착했기 때문에 조상의 음덕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제비가 와가지고 박씨를 물어다 주니까 그 조상의 음덕이 흥부를 도와준 거죠. 설기태가 한 흥부를 갖다가 어떻게 했대요? 박씨 제비가 은혜를 갚으면서 얘를 갖다 도와주게 되니까 집안이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재밌는 이야기죠. 재밌는 이야기. 그래서 일단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상관격, 수목 진상관격, 그 다음에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복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따다다닥 머리에서 이제 주마등처럼 이렇게 싹 지나가면 더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되는 글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글자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 같은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진상관격이 될 때는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상관 폐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이렇게 신유금 같은 것이 있으면 상관형한테 인성을 얻었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상관 폐인격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일지를 보게 되면 사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사일주죠. 개사일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농마동향이라고 합니다. 농마동향, 재관쌍미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농마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하는 거고요. 마라고 하는 것은 정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재관이 쌍미라고 하는 것은 재관이 스스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화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는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정제에 해당이 되는 글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인신사에 있는 이 무토는 쓰지 않는다라고 그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는 분들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요. 저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지만, 한 가지 더요. 사중에 있는 무토는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하고 토는 사를 보게 되면 똑같이 녹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중에 있는 무토, 신중에 있는 무토, 해중에 있는 무토는 좀 쓰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사중에 있는 무토는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개수가 사를 보게 되면 무토 정관, 그 다음에 병화를 얻은 거하고 똑같다고 해서 한 궁 안에, 사궁이라고 하는 한 궁 안에 정관 정제 같이 있다고 해서 좋게 보는 길조죠. 길조 좋게 낼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있다라고 해서 길조라고 보는데,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사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특히나 오늘 같은 명식은 잘 보면은 개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나서 매우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 약한 때는 반드시 필요한 글자는 뭐냐면 금을 본다든가 아니면 같은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일지에서 사화를 보면 화를 보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개수가 약해서 물을 많이 설기당해서 물이 잔잔하게 조금밖에 없는데, 만약에 해가 내려지고 토가 있게 되면 금방 개수가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개사일주가 농마동향, 재관상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오히려 개수가 약한데 화토가 있게 되면 개수가 오히려 말라서 안 좋게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인사형이 되니까 안 좋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인사형이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죠? 왜 안 좋은지를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간이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경신금을 보게 되어 다시 뭐 예를 들어서 금수가 많다라고 하면 인사형이 돼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간이 인월이 돼서 약한데 다시 사화를 봐서 일간이 약해지니까 나쁜 거지 인사형이 돼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사중에 있는 경금이 좀 안 좋아지니까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같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개수가 약해지는 것이 안 좋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연주에는 경자년이기 때문에 그나마 약했던 개수가 연지의 자수에 뿌리를 줄 수가 있겠고, 요 경금은 요 사중에 있는 요 경금이 투출한 겁니다. 원래는 사중에 있는 경금은 화가, 병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바로 경금을 파극하게 되니까 사중에 있는 경금 자체를 쓰기는 매우 좀 어렵다 하더라도, 사중에 있는 경금이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경금 입장에서 사는 장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경금은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무토가 이렇게 월간에 투출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우로수와 같고 반드시 청정수, 정화수와 같기 때문에 맑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었는데,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개수하고 무토하고 이거는 서로 무게 탐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매우 탁해지는 거예요. 무게 합해서 화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개수가 무토의 쉬운 말로 물 먹는 하마가 물기 쪽 빨아들여서 개수가 말라버린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게가 서로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금이 있어서 아무리 수를 생해주려 하더라도 이 경금이 인성을 바라보지 않고요, 이 관성하고 노는 거예요. 쉬운 말로 지집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것이 지 남자친구 만나느라고 엄마가 돌봐주는 거 신경 안 쓴다라고 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뭐 자수를 얻었고 경금을 얻은 거 굉장히 좋은 글자들이 가장 필요한 글자들을 얻었지만, 이 사주는 무토가 투출된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생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겠습니다만, 역시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 이 무토가 투출한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서로 합해서 화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묶여 있어 가지고 사주가 좀 약간 혼탁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약했던 임목에 사화를 보고 무토까지 투출돼 있어서 이게 목화토가 왕한 중에 개수가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경자년에 임자시를 보게 되면은 뭐예요? 개수 자체가 이렇게 약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개축시가 된다라고는 천간에 개수가 투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 축토는 뭐예요? 이 무토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요. 뭐 축중에 신금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토가 더 많아지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무기토가 많아진다거나 진술충미토가 지지로 이렇게 잠난하게 되면 개수는 탁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인시가 되면, 이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갑목이 무토를 파한다라고 하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합도 풀리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무토가 개수를 갖다가 매몰하거나 내지는 탁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월에 인시에 갑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건 목이 굉장히 왕하고요. 그 다음에 사화가 있는 중에 무토가 있게 되면 이건 무토도 굉장히 세력이 얻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관성을 제하려고 하면 일간 자체가 좀 뿌리가 있어 줘야 되는데, 이 뿌리가 좀 약하죠. 연지에 있는 자수 하나 내지는 경금 하나 있는 것, 이거 어떤 사람들 정관이고 이건 상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상관, 경관, 경관이라고 해서 이걸 나쁘게 보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게 개수가 매몰돼서 사라질 지경인데 갑목으로서 이 무토를 제해줘야 되는 것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상관경관이라고 해서 나쁘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을묘시 같은 경우에도 갑인시 못지않게 목이 좀 망해지기는 하는데, 갑인시하고는 다르게 이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경우는 토를 제할 수 있는, 특히나 양토인 무토를 제하는 공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 스스로가 이 무토를 갖다가 제하려고는 생각을 하는데 합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는 헤어져야 되는데
못 헤어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이런 사주들이 이제 상담할 때는 사주로서는 헤어져야 되는데 마음을 쉽게 못 끊어요. 이런 게 되게 좀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끊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쉽게 보죠. 이렇게 사주가 됐을 때는 이거는 화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일간 개수가 좀 부담을 느끼죠. 병진시가 되면 병화도 이 무토를 생겨주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진에 무토가 뿔을 두기 때문에 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 그 다음에 정사시가 돼도 다시 화토가 왕해지는 것, 무호기임이 당연히 좋지 않은 생시들로 볼 수가 있겠고요. 경신, 신유시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경신시, 신유시 같은 경우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신이 이렇게 앞에서 사신 합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이 투출됐기 때문에 이거는 개수를 생해주게 됩니다. 신유도 마찬가지예요. 신유시도 이거는 사화가 유금하고 사유회금하죠. 사유회금. 그래서 지지 같은 경우는 합하느냐 형하느냐 충하느냐를 잘 봐야 되는 거고요. 개수가 금을 얻었기 때문에 나쁜 생신은 아니다 하더라도 역시나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국세가 조금 약간 탁해져 있다, 혼탁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 무토가 좀 제가 봤을 땐 정관이라서 좋다라고 보면 큰 일인 것이고요. 저 무토가 있기 때문에 사주가 좀 혼탁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목이 좀 아프고 감기가 들어가지고 예시사지를 준비 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꼭 준비를 해서 좀 알찬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